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라면 개무시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 문화만 받아들이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언어를 한국어만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쿠라입니다. 21살 도쿄의 명문대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꽤 보수적인 편이에요. 할아버지는 늘 일본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니 저도 모르게 일본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관심 없었어요. 뉴스에서는 항상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을 보도했고 아버지는 식탁에서 한국은 항상 과거에 집착한다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작고 시끄러운 이웃나라 정도였죠. 한류, 한국 드라마, 한글,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에는 이미 훌륭한 문화와 역사가 있는데 왜 다른 나라 것을 찾아 헤매는 건지 말이죠.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종종 한국 교환학생들을 마주치곤 했어요. 그들은 항상 무리지어 다니며 한국어로 떠들었죠. 왜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제대로 쓰지 않는 거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시부야에서 친구들과 쇼핑을 하기로 했죠. 우리는 늘 가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일본 브랜드 매장은 한산한데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야? 친구 미유에게 물었어요. 몰라. 새로 나온 한국 화장품이래. 인스타에서 엄청 유명해졌대. 미유가 말했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어요. 정말 타임라인이 그 제품 리뷰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인플루언서들조차 한국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어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온 매장으로 이동했을 때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일본 브랜드 매장은 한산했죠. 미유와 다른 친구들은 한국 브랜드 매장으로 달려갔지만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적어도 5명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3명은 한글 공부 앱을 하고 있었죠.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냥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대학 수업에 갔을 때였어요. 국제경제학 과목의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국제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명단을 읽어주셨어요. 제 이름이 불리고 이어서 김지우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한국 교환학생이었죠. 강의실 한쪽에서 손을 든 여학생이 있었어요. 교환학생 김지우였습니다. 마른 체형에 긴 생머리를 한 평범한 외모였지만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긴장됐어요. 한국인과 함께 일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사쿠라 씨. 잘 부탁드립니다. 지우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해요. 첫 미팅에서 지우는 프로젝트 계획표를 이미 준비해 왔더군요. 각자의 역할, 일정, 심지어 자료 수집 방법까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일본 학생들은 보통 첫 미팅에서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고 다음 약속을 잡는 정도인데 말이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야? 제가 물었죠.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해요. 시간을 아끼는 거죠. 빨리빨리 문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작업을 시작하자 지우의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일주일 만에 다른 조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남다른 능력을 보여줬어요. 제가 몰랐던 데이터베이스나 분석 도구들을 활용했죠.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요. 한국은 디지털 교육이 발달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데이터 분석 기초를 배우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약간 열등감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와 연필로 수업하는 학교가 많은데 한국은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요코가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요코는 경영학과의 수석 학생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한글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너 한글 왜 배우고 있어? 놀라서 물어봤어요. 요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글 못 읽으면 취업도 힘들어. 대기업들이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거든.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일본에서 최고 학생 중 하나인 요코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핸드폰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튜브 추천 영상은 대부분 한국 콘텐츠였고 인스타그램에도 한국 관련 게시물이 넘쳐났어요. 일본 콘텐츠보다 한국 콘텐츠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죠. 이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현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했던 제 생각이 틀렸던 걸까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사람들은 다시 일본 문화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한국은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일까?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학교 취업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다양한 기업 부스를 돌아다니며 설명을 들었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기업 모집 공고에는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인데도 말이에요. 심지어 몇몇 대기업은 한국어 필수라고 명시하기도 했죠. 왜 일본 회사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거죠? 한 기업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마케팅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죠. 요즘은 한국에서 배우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돼요. 충격적인 대답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에서 배운다니.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라는 말이 갑자기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친구들의 근황이 올라와 있었죠. 미유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는 소식을 올렸고 다른 친구는 K-팝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유튜브를 열어보니 일본 유튜버조차 한국어로 인사하기 시작했더군요. 안녕하세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대학 내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동아리가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에서도 한국행이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우와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지우야,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거야? 일본도 좋은 문화가 많은데.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인기를 끈 게 아니에요. 한국은 오랫동안 준비해왔죠.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고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을 연구했어요.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성공에 안주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그래, 내가 한국을 인정하는 건 아니야. 그냥 취업을 위해서 배우는 거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첫 수업은 한글 자음과 모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기호들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발음 시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었고 니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음도 하늘, 땅을, 사람을 기본으로 조합한다는 설명을 읽었죠. 놀랍게도 1시간 만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거의 외웠어요. 이렇게 쉬울 줄 몰랐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보다 훨씬 논리적인 체계였어요. 이렇게 단순한 글자가 어떻게 일본보다 빠르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지? 그렇게 저는 매일 밤 1시간씩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한글에 익숙해지면서 호기심도 커져갔어요. 한국 드라마 한 편을 자막 없이 보기로 했죠. 전부 이해하진 못했지만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콘텐츠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드라마, 음악, 예능.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신선했어요. 일본 드라마가 종종 현실을 미화하는 반면 한국 드라마는 더 직설적으로 문제를 다루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는 한글로 된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효율적인 문자 체계였어요. 사쿠라, 너 한글 공부하고 있어? 어느 날 미유가 제 핸드폰 화면을 보고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응,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배우고 있어. 와, 대단한데. 나도 학원 다니고 있지만 아직 헷갈려. 같이 공부할래? 그렇게 미유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학원에서 기초를 배워서 문법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저는 앱으로 더 많은 단어를 외우고 있었죠. 서로 도움이 되었어요.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를 몇 편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특히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충격적이었죠. 사회 계급 문제를 이렇게 날카롭게 다룬 영화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영화가 종종 모호하고 시적인 분위기라면 한국 영화는 더 직접적이고 강렬했습니다. 한국 음악도 들어봤어요. K-팝은 처음에는 너무 화려하고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 몇 번 들으니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안무도 정말 완벽했고요. 일본 아이돌들이 귀엽고 순수한 이미지라면 한국 아이돌은 더 세련되고 글로벌한 느낌이었어요. 점점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뉴스나 어른들의 말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였을 뿐이었어요. 직접 한국 문화를 접하니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서울 여행 가는데 사쿠라 씨도 같이 갈래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좋아, 가볼게. 그렇게 제 인생 첫 한국 여행이 결정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한국어도 아직 초보 수준이었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왕 배우기로 한 거 직접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여행 전에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울의 명소들을 찾아보고 한국 역사도 조금 공부했어요. 의외로 일본과 한국의 역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문화적 교류도 생각보다 오래되었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일 관계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식민지 시대의 아픔, 전쟁 후의 갈등.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배우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전날 짐을 싸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있었으니까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쿠라, 내일 일찍 출발하니까 늦지 마. 미유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답장을 보내고 여권을 확인했어요. 내일이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들기 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몇 번 중얼거려 봤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 거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하다였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도 깨끗하지만 인천공항은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놀라웠어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만 하면 끝났죠. 일본에서는 아직 종이 입국 카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와, 정말 빠르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모든 게 빠르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놀란 점이 많았어요. 모든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와이파이도 빵빵했죠. 일본 전철에서는 아직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리마다 디지털 광고판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현금을 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죠.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해? 미유에게 물었어요. 걱정 마. 내가 먼저 낼게. 너는 나중에 카카오페이 앱 깔면 돼. 지우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모바일 페이를 사용해요.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지갑을 열어봤어요. 일본 엔화와 몇 장의 한국 원화가 들어있었죠. 이제는 시대에 뒤처진 결제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가게에서 현금을 선호하는데 말이에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플랫폼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내부에는 디지털 안내 화면이 있었죠. 일본 지하철도 효율적이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 수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강남에 도착하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어요. 거리의 쓰레기통은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는 스마트 쓰레기통이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편의점은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미유에게 물었어요. 응, 완전 미래도시 같지? 일본에서는 아직 상상도 못할 수준이야. 저녁에는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갔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화면에서 음식 사진을 보고 터치하면 주문이 완료됐죠. 결제도 테이블에서 직접 했고요. 식사 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변에 설치된 LED 조명과 분수쇼가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편안하게 돗자리를 펴고 음악을 들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공원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와 자전거 대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원과는 느낌이 다르네. 말했어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공공시설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해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요. 첫날부터 한국의 빠른 속도와 편리함에 놀랐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세심함과는 다른 종류의 편리함이었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일본과 비교가 되었어요. 다음 날 서울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지우의 친구가 그곳에서 유학 중이었거든요. 캠퍼스에 들어서자 넓은 잔디밭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학보다 훨씬 개방적인 분위기였어요. 지우의 친구 민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어요. 민수는 캠퍼스 투어를 해주겠다고 했죠. 여기는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민수가 한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멘토들과 상담하는 공간이었죠.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학교에는 이런 게 없는데.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대학들은 학생 창업을 적극 지원해요. 실패해도 경험으로 인정해주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죠. 다음으로 도서관에 갔어요. 일본 대학 도서관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실, 협업 공간, 심지어 낮잠실까지 있었어요.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이북을 보거나 가상현실 기기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참 자유로워 보인다. 말했어요. 지우가 대답했죠. 맞아요. 한국 교육이 과거에는 주입식이었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창의성과 협업을 중시하죠. 그 말을 듣고 우리 대학 수업이 생각났어요. 아직도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은 필기만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죠. 갑자기 우리 교육 방식이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갔어요.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주문과 결제가 키오스크로 이루어졌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여기 학생들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니 당연히 디지털에 강할 수밖에 없겠네. 미유가 말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기초까지 배워요. 디지털이 생활 자체예요. 식사 후 민수는 우리를 학생들이 자주 가는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몇몇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친절했고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건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진취성이었어요. 너희는 졸업하고 뭐 할 거야?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한 학생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저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차릴 계획이에요. 이미 앱 프로토타입도 만들었고 투자자도 찾고 있어요. 다른 학생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다가 경험 쌓고 나중에 창업할 거예요 라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해외 대학원에 진학해서 첨단 기술을 배워올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야심찼어요. 반면 일본 친구들의 꿈은 대부분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였죠. 그 차이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강남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방문했어요. 민수의 친구가 그곳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공간은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고 젊은 창업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거지? 지우에게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기의식 때문일 거예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잖아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성공에 안주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전통을 지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왜 일본은 이렇게 느릴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의 장점은 분명 있었습니다. 세심함, 완벽주의, 정돈된 사회. 하지만 그런 장점이 때로는 변화를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결정이 늦어지고 너무 신중하다 보니 도전을 피하게 되는 거죠. 반면 한국은 불완전해도 일단 시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수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그 불빛들이 마치 일본의 미래를 위한 경고등처럼 느껴졌죠.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달라진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의문스럽게 느껴졌어요. 저기 봐, 입국 신고서를 아직도 종이로 작성하네. 미유가 속삭였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키오스크로 몇 초 만에 끝났던 절차였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구간이 있었고 USB 충전 포트도 없었어요.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도 없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시 쉬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전에는 멋있다고 생각했던 건물들이 이제는 낡고 구식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디지털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수업에 들어가자 교수님이 여전히 분필로 칠판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한국 대학에서는
디지털 보드와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이 대부분이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우리 교육 방식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 갔어요. 여전히 사람이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고, 음식값도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로봇이 서빙을 하고 모든 결제가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미유에게 물었어요. 미유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해서 그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하는 거지. 수업이 끝나고 시부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더 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국어 간판들이 많아졌고 한국 음식점들은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패션과 메이크업이 대세였고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니 한국 제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라면, 과자, 음료수 모두 베스트셀러 표시가 붙어 있었죠. 점원에게 물어보니 한국 제품은 항상 빠르게 품절된다고 했습니다. 친구 요코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어 중급 수준이 되었더군요. 요즘 취업 준비는 어때? 물어봤어요. 한국 기업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어. 요코가 대답했죠. 일본 기업보다 성장 가능성이 더 크거든. 그리고 글로벌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놀라웠어요. 우리 대학 최고 학생 중 하나인 요코가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한다니. 이건 분명 큰 변화였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니 한글 학습 코너가 새로 생겼더군요.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영어나 중국어가 인기였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사쿠라.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경제학과 선배인 타케시였습니다. 한국 여행 다녀왔다면서? 어땠어?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타케시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한 달 전에 비즈니스 트립으로 서울에 갔었어. 솔직히 충격받았어.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지. 선배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응. 이제는 예전처럼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라고 말할 수 없어. 적어도 디지털과 콘텐츠 분야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듣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한글 공부 앱을 하고 있었고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변화가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취업 사이트를 둘러보니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공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 같은 포지션도 있었고 한국 디지털 트렌드 분석가 같은 직무도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한류,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혐한 감정보다는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다. 정확히 그 변화를 느꼈어요. 일본 사회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변했구나.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한글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대학 수업 중에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일본 중심적인 의견만 내놓았겠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강하지만 디지털 전환에서는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특히 핀테크, 모바일 결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요.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빠르게 산업 구조를 개편했죠. 반면 일본은 성공의 경험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수업 후 진로 상담실에 갔어요. 졸업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쿠라 씨,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깊이 생각한 끝에 답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한일 경제 협력 분야요. 상담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요즘 그 분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 발전시키면 좋은 기회가 많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봤어요.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고 싶었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혼자 앱으로 배우는 것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미유에게 전화했어요. 나 한국 유학 생각 중이야. 정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솔직히 일본에서만 공부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아. 한국에서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 미유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그 생각 해봤어. 같이 갈까? 서로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인터넷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한국의 명문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지원 자격, 필요한 서류, 언어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이 필요했어요. 현재 제 수준은 1급 정도였으니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지우에게 연락했어요. 지우야, 나 한국 유학 준비 중이야. 도움이 필요해. 지우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매일 3시간씩 공부했고 주말에는 한국 친구들과 만나 회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만난 한국 교환학생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교류했습니다. 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한국어를 배웠어요. 문화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김치 만드는 법도 배웠고 저는 그들에게 일본 전통 과자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토픽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도 3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환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 조건은 갖추게 된 거예요. 교수님께 추천서도 부탁드렸고 지원 에세이도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마침내 지원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한 달 후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통보였어요. 미유도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야. 미유와 함께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출국 일주일 전 짐을 싸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유학을 떠나게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보시고 결국 지지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배우는 자세는 중요해. 일본만이 최고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때가 왔구나. 출국 당일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어. 오히려 배워야 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는 일본이, 앞으로는 한국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이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